안녕하세요. 시골 전부입니다. 이 20, 20대 대통령이죠. 20대 대통령 선거 자료는 데이터가 입력되는 대로 그 각각을 살펴보기보다는 전체적인 그 추세를 쭉 개표 방송처럼 어, 계속 누적시켜 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몇 군데죠? 여든 84군데네요. 84군데까지 입력하고 이제 입력된 총 유효 득표수를 기준으로 하면 997만 7천 명 가량을 넣었습니다. 입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전국의 유효 득표수가 3,353만 명이니까 총괄로 보면 여기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그 선관위 발표한 숫자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 숫자를 3,353만 명을 기준으로 하면 대략 한 29.8% 반올림을 한다 그러면 30% 정도, 지금 30% 정도 데이터를 입력한 과정을 중간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주로 그 데이터를 입력한 게 뭐 가나다 순으로 넣다 보니까 그 데이터가 입수되는 순서대로 안 하고 쭉 한꺼번에 받은 다음에 이제 그 이 정보공개 청구 수수료를 입금하고 오픈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보다 보니까 오늘은 경상북도 지역이 좀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종전에 60 몇 군데였죠. 그에 비하면 경북 쪽이 많이 입력이 됐습니다. 물론 뭐 경북이 다 입력된 건 아니고 빠진 지역도 있는데 그렇게 넣다 보니까 지금 중간 여기 지금 제가 입력한 990만 명을 기준으로 보면 이제 비로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몇 프로죠? 2.1% 정도 이기는 중간 결과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쭉 과정을 봐왔던 분들을 위해서 뭐 그냥 요까지의 결과만 놓고 보면 여기에 나타난 마이너스 4.2, 4.2라고 하는 거는 이 당초 이건 이제 선관위에서 발표한 기준이거든요. 선관위에서 발표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조금 전에 얼마였죠? 2.1%를 이긴 걸로 되어 있지만 요 숫자는 선관위 발표된 거에서 이만큼이 빠졌다. 또 윤석열 후보는 선관위 발표보다 4.2%가 늘었다. 요 의미는 뭐냐면 이제 개표기 조작에 의해서 윤석열 쪽 표가 이재명 표로 둔갑이 돼서 카운팅이 된 그런 숫자를 비교해 봤을 때 선관위에서 발표한 것보다 4.2%가 이재명 후보는 떨어지고 윤석열 후보는 올라간다. 그러면 요게 합계를 하면 뭐 이제 반올림 때문에 그럴 텐데 8.3%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개표기 조작만 없었다면. 그러니까 전체 유효 득표수를 사람이 재분류를 했다. 사람이 수개표를 했다면 8.3%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선관위 발표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최종 결과는 알고 있잖아요. 0.7% 이겼다는 거를. 그러니까 지금까지 입력한 82개를 기준으로, 84개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기다 0.7%를 더해야죠. 실제 결과가 0.7% 차이로 이겼던 거니까. 그러면 8.3% 더하면 10%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10%가 된다는 거는 여기에서 이걸 빼보면 대략 나오죠. 10.4%. 10.4%로 이겼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네, 사전선거에서 불이까지를 감안하면 이 57.3 대 38.9 차이가 18.4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2.1%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8.3%에다 이걸 더하니까 10.4%가 되는 거고, 이 값은 2.1% 차이가 아니고 0.7%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0.7% 더하고 여기다 0.7% 더하면
이제 이 추세대로 쭉 간다 그러면 실제 결과에서는 17% 정도 윤석열 대통령이 더 이겼을 것이다. 16.3, 17%를 이겼을 것이라 하는 거를 지금 쭉 이제 84개를 넣은 상태에서는 예측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 쭉 여기 네 번째인가요? 이게 이렇게 쭉 봐 오셨던 분들은 그냥 요 숫자만 그렇게 가고 있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 대통령 선거 자료를 여기서 처음 보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하면 도봉구였나요? 제가 도봉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도봉구의 쌍문사동 관내사전 이 개표 상황표를 놓고 제가 어떤 분석을 해오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개표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4,338표를 개표기에다 넣어서 쭉 개표기에서 분류한 결과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개표기에서 분류하지 못한 118표는 이 심사 직계부로 다시 넘겨서 사람이 직접 이렇게 구분을 해서 최종 무효표까지 구분을 해내면 이제 요 기계에서 득표한 숫자랑 사람이 재확인한 득표수를 합쳐서 요게 이제 개표 결과로 발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대통령 선거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뭘 분석을 한 이력이 크게 많지를 않아서 이거를 기준으로 한 게 뭐 이때도 이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사전 선거랑 당일 선거랑 사이에 그 득표율의 괴리가 있는 걸 가지고 또 주로 설명을 했었는데 저는 이 전체 합계가 아니고 요거를 나누어서 기계에서의 득표율 그리고 사람이 직접 재확인한 득표율 요걸 구분을 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여기서도 얼핏 보게 되면 기계에서는 지금 이 숫자랑 이 숫자랑은 같은 거예요. 이게 이제 개표기로 분류게 돼서 오면 이 심사집계부에서는 아마 그 집회 개수기를 이용해서 이제 숫자를 카운팅을 해서 적는 거라고 지금 추측이 되는데 대략 여기서 보면은 2306 대 1798이면 뭐 비율을 계산하기 전에 예? 일단 반대잖아요, 방향이. 여기 기계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더 많이 나온 걸로 돼 있는데 재확인해서 사람이 구분한 거기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더 많이 얻은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런 변칙을 제가 4.10 총선에서 지금 발견을 해서 지금 무식하게 지금 이 숫자를 다 입력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뭐 기타 숫자를 다 입력하는 건 아니고 뭐 이 합계해서 나머지 기타는 빼는 형태로 입력하고 있지만 하여간 뭐 아주 단순 무식하게 지금 그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였죠? 도봉구였죠? 도봉구를 가서 보면 지금 밑에서 그 아까 조금 전에 상황표에 있던 개표기에서의 득표수를 다 지금 입력해서 넣고요. 그리고 사람이 재확인한 득표수 조금 전에 쌍문 뭐였나? 쌍문 4동 230646 그죠? 이재명 후보 건 보면 쌍문 4동 230646 그러니까 기계에서는 2306표를 얻었고 사람이 분류한 득표수에서 46을 얻었고 그래서 이거를 전부 이제 입력을 해서 이거를 합계를 내보는 겁니다. 자, 합계를 내보면 요걸 제가 이제 밑에 있는 거를 다 합계를 낸 거거든요. 요게 기계에서의 전자 개표기에서의 득표수고 요게 사람이 직접 재확인해서 그 구분한 득표수인 겁니다.
근데 지금 기계에서의 그 득표율을 보면 이재명 후보는 당일 득표율에서는 45%를 얻었는데 사람이 직접 재확인한 득표율에서는 39.2%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몇 개냐면 이제 투표수를 기준으로 쭉 세보면 82에서 161까지니까 80개 투표소 거를 다 입력해서 그 합계를 가지고 해보면 이런 차이가 난다는 거니까 이거는 단순히 기계의 무슨 오류라고 보기에는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차이가 결국 5.8%가 기계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더 유리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에 플러스라는 게 기계 득표율에서 사람이 재확인한 득표율을 뺀 거니까.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기계에서 득표율이 사람이 직접 재분류한 득표율보다 이만큼이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빼서 이쪽으로 넣어줘.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된 쪽에서 빼서 플러스가 된 쪽으로 개표기 조작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이제 사람이 재확인한 득표율이 믿을만 하다는 전제로 이 득표율을 이 위에 있었던 실제 그 득표수에다가 유효 득표수에다가 요 세 가지만 해당이 되죠. 요 득표율을 각각 다 곱해서 이제 실제로 사람이 모든 표를 다 이 유효 득표된 표를 사람이 분류했다면 이런 비율, 이런 숫자가 나왔을 것이라고 제가 추계를 해낸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선관위 발표로 보면 이 도봉구에서는 49.75 대 46.59로 이재명 후보가 이긴 것처럼 발표가 돼 있지만 이 개표기 조작 영향을 빼고 그래서 모든 표를 사람이 재검표했다는 전제로 계산을 해보면 51.26 대 45.02로 윤석열 후보가 오히려 이기는 지역이었던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지금 보면 이제 요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대수의 법칙에 의해서 사전 선거랑 당일 선거랑 득표율이 같이 나와야 된다는 전제를 놓고 보면 이제 당일 선거에서 보면 이 비율이 어떻게 되죠? 민주당하고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가 비율을 보면 69% 정도 돼요. 당일에서는. 근데 관내에 가면 오히려 115%가 돼요. 관내에도 115가 되네. 뭐 국외부재자 같은 경우는 엄청 튀어나오고요. 184%가 돼버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사전선거인 수를 부풀려서 선거인을 가상의 선거인 수를 만들어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넣어줬다. 이런 추론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요 당일 득표율에 맞춰서 그 비율에 맞게끔 다시 그 득표수를 계산해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정인 거니까요. 가정이 실제 사전선거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 일정 비율을 더해서 그 더해준 숫자를 민주당에 넣었다고 지금 가정을 하고 이 추계를 한 거니까, 그러면 국힘 후보나 이 기타 후보 표는 같겠죠. 어쨌든 요 윤석열 후보의 그 득표율하고 이재명과 윤석열의 득표율 차이가 당일 득표율 차이가 사전에도 나타났을 것이라는 전제로 다시 계산한 숫자가 이 숫자예요. 그러니까 그 관내 사전 선거에서는 실제로는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된 수가 22,638표가 이 가정에 따르면 맞는데, 이제 수개표했다고 가정한 그 이재명 후보의 관내 득표수는 37,806이니까 이 차이만큼이 부풀려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15,168표인 겁니다. 관외도 마찬가지로
7,962명이 맞는데 13,285명이 된 거니까 여기도 5,323명이 더해졌고, 그래서 관내, 관외, 국외를 합친 2만 933명이 선거인 수. 그러니까 자꾸 선거인 수 그러면 헷갈리는 분이 있으니까 유권자 수를 아예 더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 선거인이나 유권자, 그러니까 사전 선거에 참여한 유권자 수를 2만 933명을 부풀려 가지고 전부 이재명 후보에게 넣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 26.4%라는 거는 뭐냐? 실제로 사전선거에 참여한 사람, 요 관내, 관외, 국외 부재자만 따지면 지금 7만 9천 명 정도 되네요. 이 7만 9천 명이 들어갈 때, 실제로 사전선거에 참여해서 인증을 받고 투표용지를 받는 그 순간에 26.4%가 더해졌다는 거니까 1000명이 사전선거에 참여할 때 264명이 가상의 유령 선거인으로 해서 더해지고, 그 유령 선거인에 해당되는 표를 만들어서 민주당 후보에게 넣어줬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그 숫자를 이 숫자를 뺀 게 결국 이 숫자 아니겠습니까? 예, 당일 득표율이랑 같은 수로 나왔던 거. 그래서 그 숫자를 빼고 나서 계산해 보면, 예? 실제로는 뭐 46대 49가 아니고 56대 39로 이 지역에서 도봉구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더 이겼을 것이다. 예? 훨씬 큰 차이로 이겼을 것이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역전이 된 거죠. 개표기 조정만 해도 뒤집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이제 부풀려진 수는 2만 933명이 되는 거고, 사전선거인 수. 그리고 이 개표기 조작으로 인해서 얼마가 늘었냐면, 늘고 줄고 했냐면, 여기다 자, 이재명 후보는 1133표가 개표기 조작으로 늘어났고, 윤석열 후보는 9994표를 잃었고, 기타 후보들 중에는 139표가 마이너스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 차이는 2,265명이 개표기 조작으로 해서 어쨌든 뭐 바뀌어버린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쫙 나열해 놓은 게 이 총괄 데이터인 거예요. 여기 뭐 입력이 안 된 데는 숫자 계산이 안 됐으니까 디바이드 제로 에러가 나오는 거고요. 제가 입력한 것만 여기다 다 옮겨 놨습니다. 그래서 84개 이제 시군구를 입력을 했는데, 이게 보면 이제 이거는 선관위 발표 득표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개표기 조작에 의해서 더해지고 빼지고 하는 상황을 계산해 보면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각각. 그러니까 여기 도봉구 어디 있지? 서울 도봉구를 예로 들면 이재명 후보는 10,000표 가량, 1,100표 가량이 늘었고, 그죠? 아니, 늘었다는 게 선관위 발표를 기준으로 따지면 이제 개표기 조작 결과를 빼면 96,408로 100명 정도가 이제 줄게 되고, 그러니까 개표기를 안 사용하고 사람이 했었다면 실제로는 96,408명이 됐을 거다. 그리고 이 윤석열 후보는 99,780에서 아까 뺏겼던 거를 다시 갖고 오는 개념이니까 여기도 뭐 만 명 정도가 더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뭐 기타 후보는 화면이 너무 커져서 작아서 빼버렸는데,
그렇게 해서 이거를 전국 지금 84개 지역구를 다 합친 게 이 숫자가 이제 이재명 후보 선관위 발표에서의 합계, 윤석열 후보의 합계 이렇게 계산을 해놨는데 이거 한번 계산을 해 보시죠. 뭐 그러면 그 개표기 조작을 빼게 되니까 이재명 후보는 41만 4,394표가 줄어들게 되고 윤석열 후보는 41만 5,778표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요 차이만큼은 이제 기타 후보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30%를 30% 정도 인원을 입력한 상태에서 41만 5천 명이 개표기 조작에 의해서만 늘고 줄고 이렇게 되니까 이 영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83만 명이 조작에 의해서 당락에 뭔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숫자가 83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사전선거인 수, 유권자 수 부풀리기를 통해서 들어간 숫자까지 다 포함해서 그 표를 개표기로 돌린 거니까요. 그죠? 그 개표기로 돌린 숫자에서 그러면 아까 사전선거인 수, 부풀리기 숫자를 빼고 나면 얼마가 되냐? 이 숫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표는 같겠죠, 당연히. 모든 표가 더해지거나 빼져서 조작된 숫자만큼이 민주당 후보에게 더해졌다. 뭐 마이너스가 나오는 지역도 있어요. 그럼 아니다. 사전선거에서 부풀리기는 여기 있네. 울진군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뭐 그는 우리가 그 가정을 그렇게 세우고 한 거니까 가정에 따라서 마이너스가 나오는 건 마이너스가 나온 대로 반영을 하는 게 맞죠. 그렇게 해서 그걸 전체를 합계해 봤을 때 보면 예? 이재명 후보는 몇 개가 주냐? 예, 그 수개표를 했다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게 뭐야? 웬 400? (67만 435표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숫자에서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를 통해서 67만 명이 더해졌다는 뜻이고, 반대로 이제 선관위 발표에서 사전선거인수 부풀려진 숫자를 빼고 나면 이재명 후보는 67만 명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0%를 진행한 상태에서 그 조작에 의해서 뭔가 승부에 영향을 미친 숫자라고 하는 거는 이 두 가지를 합친 150만 명 가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0.3% 정도 진행했다고 했잖아요. 30%. 그러면 이게 100%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다 나누기 0.3 해보면 되지. 0.3이 아니고 0.298이었나? 해보죠. 그러면 이게 이제 전체 249개 시군구, 이번보다 전이 적었던 이유가 아마 원미구가 뭐 이렇게 세 개로 나눠졌던가, 부천이 세 개로 나눠졌던가, 뭐 하여간 그 시군구가 늘어나서 이렇게 된 거예요. 늘어나서 이제 올해는 253개고 그 전에는 200, 뭐 제가 배터리 쓸 수도 있으니까 하여간 249개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 전체 그 시군구를 다 입력해서 분석을 하게 되면 대략 부풀려진 숫자가 개표기 조작에 의해서 뭐 뒤바뀌었거나 또 사전선거에서 부풀리기에 의해서 늘어났거나 뭐 이런 숫자가 결국 선거에 영향을 미친 숫자가 500만 표라는 뜻이에요. 500만 표가 될 거라는 뜻인 거예요. 그럼 뭐 지금 16.3%도 대략 예측을 해볼 수 여기서 17% 정도 차이가 날 거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이 503만 5천 명이 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계산해 보면 되잖아요. 이거 나누기 3,350만 명이라고 그랬죠. 15% 정도 나오네.
이거 처음에 예상한 게 맞게 가는 건가? 그러니까 요 숫자는 지금 이제 데이터가 입력이 어느 지역이 많이 되느냐에 따라서 요게 살짝 살짝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게 15%라는 게 뭔가 얘들이 그 목표 값으로 정해 놓고 뭐 이렇게 저 지역별로 집어넣거나 뭐 이런 그 하는 거는 그 사람은 그냥 이렇게 명령만 내리면 구체적으로 그 해킹을 통해서 어디를 어떻게 조작하고 해서 미트시켜 나가야 될 숫자가 목표값이 15%라 그러면 그걸 뭐 세부적으로 막 꾸려서 하는 거는 사람이 안 하고 기계가 그 무슨 뭐 AI 같은 걸 동원을 해서 했겠죠. 아마 그런 좀 냄새가 납니다. 500만 표 정도가 부풀려졌을 거야.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거나 부풀려졌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 지금은 뭐 일부 지역이 아주 적게 들어가거나 뭐 전남 같은 데는 아예 입력을 못했을 거예요. 없을 거고 인천도 한 군데밖에 없고 부산, 경남, 대구, 경북, 경남도 경남 몇 군데 안 들어갔네. 경남 그래도 한 대여섯 군데 되나? 경기가 전체 지역구의 숫자에 비해서는 많이 덜 들어갔고 강원도도 그렇고 지금 그래서 뭐 이거를 전체 평균에서 비교해 보는 게 의미가 크게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사실 이것도 이거를 그냥 단순 평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구성되는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 가중치가 이 숫자에서 계산한 다음에 다시 계산을 해야 맞을 텐데 뭐 그냥 쭉 그냥 추세를 보자고 하는 거니까 단순 평균을 해가지고 여기에 퍼센트로 나와 있는 거를 그냥 평균을 해서 보면 4.7%, 이재명 후보가 개표기 조작에 의해서 덕을 본 게 평균 4.7%, 윤석열 후보는 평균 4.5%, 그리고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 그 아까 도봉구 한 시트에서 봤던 그거를 전국으로 지금까지 84군데를 평균을 하면 11.4%가 나오는데 요게 이제 어디가 더 높냐 낮냐 하는 거를 이걸 다 뭐 일일이 하나씩 비교하기는 그럴 것 같아서 요거를 광역 단체별로 제가 뭐 이렇게 부분합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뭐 평균을 해 본 겁니다. 요게 이제 전국 전체 평균인 거예요. 이게 왜 다르게 나왔을까? 4.5, 4.7, 4.5, 11.4. 맞네. 4.1, 4.5, 11.4. 반올림 됐어요. 이렇게 나온 거네요. 그러니까 전국 평균이 이렇다고 보면 이제 여기 각 제가 지금 입력한 데이터 중에 뭐 한 개밖에 없는 데도 있지만 그러니까 전체의 흐름을 추세를 보기에는 좀 약간의 무리는 있지만 이 이재명 후보를 기준으로 그 개표기 조작 비율이 전국 평균이 4.68이라 그러면 요거보다 높은 지역, 낮은 지역이 어딘지를 보시죠. 낮은 지역을 살펴보는 게 더 낫겠네요. 숫자가 적으니까. 자, 낮은 데가 4.68보다 낮은 데가 제주, 전북, 서울, 대구, 광주 요 정도네요. 그죠? 서울이 좀 평균보다 작다는 거는 의외네요. 지금 지역도 제법 넣긴 넣었는데 그리고 뭐 광주, 전북 같은 경우는 낮은 건 맞고 여기 뭐 0점 몇 프로, 1점 몇 프로 이렇게 나오니까 아주 미미하게 개표기 조작은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고 뭐 거기선 대충 요 정도 특징으로 잡고 서울이 대구도 이제 여기가 뭔가 딱 워낙 성향이 정해진 지역은 좀 적게 조작이 됐나 어쨌나 이간 대구도 상대적으로 조금 낮게 됐습니다. 경북은 평균보단 높지만 그래도 경기 그렇고 아무튼 특징적인 거는 여기서도 전북, 광주 지역은 거의 미미하게 이루어졌다는 정도. 제주도도 뭐 상당히 낮네요.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전북 같은 데는 봐. 전북은 이재명 후보를 기준으로 하면 뭐 1.08% 보너스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기타 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0.24%밖에 영향을 안 미쳤어요. 예? 광주도 0.43%밖에 마이너스가 아니야. 그러면 뭐냐? 기타 후보 표를 그나마 마이너스 해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었다는 뜻인 거거든요. 예? 0.24, 0.43 이러면 뭐 거의 조작이 안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죠. 광주, 전북만 따지면. 예? 경북, 서울, 서울. 서울은 요거 한번 더 추세를 좀 나중에 지나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조작 그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 비율이잖아요. 서울 보세요. 서울 27.2%, 제일 높죠. 제일 높아. 그 다음이 제주는 뭐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24%라고 하는 게 크게 의미를 두지는 못할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여기선 높은 지역을 한번 따져보죠. 평균보다. 제주, 전북, 서울, 부산은 조금 낮고, 광주, 경기. 이 정도네요. 여기 이제 전북, 광주는 사전선거인 수가 높게 평균보다 높은 거는 또 여기도 특징적이고, 제주도 포함해서. 그리고 서울이 개표기 조작은 좀 적게 나타났지만 사전선거인 수 부풀리기 세팅은 뭐 전국에서 제일 높게 돼 있네요. 지금까지로만 따지면.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그냥 지금의 결과로만 볼 게 아니고, 아 이게 지역이 그 지금 여기서는 제가 최근에 경북 지역을 많이 넣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 이 비율도 어떻게 변해 가는지 좀 이렇게 머리에 넣었다가, 지금 30% 진행할 때까지 지금 영상 4개를 찍었나요? 그렇다 그러면은 앞으로는 조금 좀 인터벌을 더 두고 한다고 치더라도 한 10% 정도, 10% 정도 인원을 입력할 때마다 한다고 하면 지금 뭐 30%를 했으니까 한 7개, 8개, 뭐 많으면 한 10개 영상 그렇게 보면서 그냥 개표 방송을 뜨문뜨문 본다고 생각을 하고 보면 여기서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도 그냥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뭐 최종 결과가 나오면 그거야 당연히 이제 그 전부 써머리를 해가지고 또 이렇게 뭔가 보고서로 나올 거지만, 이렇게 과정을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그 대선 같은 경우에 각각 지역구별로 다 나눠서 하지는 않고 그냥 쭉쭉 추세로 그냥 하려고 하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뭐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추세를 한번 따라가 보는 재미도 재미지만, 저는 이게 이제 이게 완성되기까지는 항상 저는 이렇게 리스크에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입장이잖아요. 누군가가 이거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뭐 그게 무슨 권력이 됐건 아니면, 예? 이제 제가 이렇게 내는 거가 불편한 사람은 분명히 있거든요. 뭐 이걸 보는 여러분들은 그냥 뭐 다 응원한다고 하고 가시니까 힘은 나는데, 그 사람 이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예? 제 자료를 보고 야 저거, 예? 터뜨려지면은 우리 진영이 작살나겠다는 생각을 하며 해서 저를 해코지 하려고 하는 게, 뭐 그냥 아주 거창하게 생각을 안 하더라도 충분히 그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걸 그냥 유튜브에다가 제가 지금까지 한 자료를, 증거를 남긴다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예? 예. 이거 제 컴퓨터에다 넣었다 컴퓨터 뽀사지면 그냥 끝이죠. 근데 유튜브에다 이렇게 올리면 지금까지 제가 30% 했을 때 이렇습니다 라고 예측을 뭐 굳이 이제 쭉, 예?
작업 다 끝나고 하면 될 걸 왜 이러냐 그러겠지만, 그 작업이 이루어지는 뭐 한 20일 정도는 걸릴 것 같아요. 하루에 하루에 지금 7% 정도 넣은 거잖아요. 7% 정도.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30% 했으니까 앞으로 70%를 더 하려고 그러면 최소 열흘은 작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열흘 사이의 일을 나도 모를 일이니까 이렇게 해서 일단 쭉 요까지만 내가 입력해서 봐서도 이렇다. 끝까지 가면은 이만큼이 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해서 말씀드리는 게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영상을 찍어 올린 거를 이거 보니까 저 유튜브에 보니까 저작권 무슨 뭐 그런 게 있네요. 그래서 그 이제 저한테 신고가 되는 거죠. 누가 저랑 똑같은 영상을 어디에 올렸다 그러면 그게 저한테 신고가 되네요. 예를 들어서 전에 박주현 변호사님한테 올렸던 거를 제가 또 올렸잖아요. 아니면 제가 올린 거를 저 박 변호사님 사이트 채널에 올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는 제가 여기서 체크가 돼요. 근데 그거는 이제 서로 뭐가 저작권은 분쟁이 있을 때 얘기인 거고, 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좀 권하고 싶은 거는 이거를 뭐 제 채널을 링크를 시켜서 공유를 하게 되면 저야 제 구독자가 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제 채널이 소개되는 거니까 뭐 그게 반길 일이기는 하지만, 그거보다는 뭐 사실은 시골총부라는 닉네임에 감춰져서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고 있는 것도 좀 송구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이거를 굳이 뭐 여기까지 그 사람들을 오게 해가지고 다 보게 할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지역이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디 대구의 사람이다. 아니면 뭐 충청도 사람이다. 그러면 저 관련된 지역구에 고향 친구들은 다 그 같은 지역구의 친구들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딱 그 영상만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채널에다 올리거나, 제가 지금 이거 화면을 캡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파일 사이즈는 작을 거예요. 핸드폰으로 영상 찍은 거는 전에 보면 막 뭐 20기가 막 이렇게 20기가까지는 아니었나? 하여간 막 기가 단위로 갔었는데, 이거는 파일이 제가 지금 보면은 얼마나 되나? 이게 저기 화면 영상으로 잡아가지고 하고 나서는 용량이 뭐 276메가. 지금 대통령 선거 요 직전에 대통령 선거 했던 것도 아이고 이건 1130메가네. 길었었구나.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용량이 작아요. 그러니까 직접 여러분들이 다운을 받아서 여러분이 채널이 있거나 뭐 SNS가 있으면 아예 여러분 채널에다 올리란 얘기예요. 굳이 뭐 시골 촌보라는 걸 노출시킬 필요 없이. 그 뭐 누가 내 거를 올렸다고 해서 그걸 제가 무슨 저작권 문제로 걸거나 하진 않을 테니까. 모르죠. 어떤 놈이 그걸 뭐 또 건너 받아가지고 그거를 나를 공격하는 용도로 쓰기 위해서 뭐 채널에 올렸다든지 그런 게 발각이 되면 그거야 뭐 제가 저작권 문제를 걸고 신고를 하겠지만, 지금 이거를 보고 이 자료가 뭐 나름 말이 된다. 어쨌든 지금 이 개표 상황표를 통해서 그 선거 내에서의 개표기 조작을 증명하는 거는 제가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한번 야 봐라야 그러고 던져줄 만한 거는 다운로드 받아서 뭐 저 메가 단위로 가는 거야 그냥 웬만한 이메일을 써서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제 채널을 홍보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저는 제 콘텐츠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 콘텐츠를 여러분이 다운을 받아서 관심이 있을 만한데 한 분들한테 보내주거나, 아니면 제 화면에서 지금 이렇게 설명한 거를 드문드문 캡처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설명해도 다 가능한 거예요.
어떤 분이 저보고 책을 쓰라 그러는데 저는 이거 책을 쓸 재간은 없어요. 특히나 4.10 총선 같은 경우에는 후보가 다 다르지? 뭐 이런 거를 전에 뭐 공박사님 책이라도 제가 사서 봤으면 아 이런 주제의 내용은 이렇게 구성하면 되겠구나 하는 뭐 이런 좀 이렇게 그림이라도 그려가면서 할 텐데 너무 막연해요. 그래서 이걸 뭐 책으로 쓴다든지 이런 거는 저는 아직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제 자료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셨으면 제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책을 쓰시면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지골촌부란 사람이 전혀 언급이 안 돼도 저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이런 접근 방식으로 해서 4.10 총선 같으면 아직 표가 따끈따끈하게 살아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소송이 제기된 지역 같으면은 최소한 지금 원본 이미지 파일이랑 그 뭐야 투표지가 정상적이라면 지금 증거로 보존이 돼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한번 수개표 해보자고 지금 세우는 거 아니야. 예? 수개표해서 그 사람이 재확인한 그 득표율이랑 한두 군데를 해봤는데 선관위 발표 결과보다는 사람이 재확인한 득표율에 훨씬 더 가깝게 득표율이 나온다. 그러면 제가 지금 가정을 세우고 분석하고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제 영상을 다운받고 어디에 링크가 아니고 직접 파일로 보내주거나 하는 거를 하면서 뭐 이제 댓글에다가 그 정도 내용을 달아주면 저는 고맙죠. 아 이거를 어떤 단체라든지 어디에다 보냈습니다라든지 이런 멘트를 달아주면 아 내 자료가 그렇게 알려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가질 텐데 그냥 뭐 막연하게 막 퍼날랐다가 이제 나중에 그게 나를 오히려 공격하는 쪽으로 활용이 된다 그러면은 조금 황당할 수도 있으니까 제 거를 뭐 화면을 캡처하든 영상 자체를 뭐 제가 너무 중원부원하니까 딱 핵심만 잘라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시 편집을 해서 올리건 뭐 다른 사람한테 보내던 아무 상관은 안 할 테니까 데이터만 건들지 않는다 그러면 숫자를 변조하지만 않는다 그러면 그건 뭐 전 시골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요거밖에 없으니까 이걸 유포하고 많이 알게 하고 하는 거는 이걸 봐주는 분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중간중간에 증거를 남길 겸 뭐 해서 이렇게 올리는 거니까 뭐 계속 보시는 분들은 좀 지루할 수도 있는데 그냥 개표 방송 보는 셈 치고 이 대통령 선거 자료는 보시면 되고 지금 그 4.10 총선 같은 경우는 아주 작게라도 이빨이 빠진 부분이 있어가지고 전국 데이터로 하려니까 아주 신경이 쓰여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동작에 그 스캔 분량으로 나왔던 몇 장하고 부천에 그 관외 자료가 기계랑 사람이 제약해놓은 거랑 구분이 안 된 게 있어서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니까 그게 나오면 이제 전국 지표를 뭐 이렇게 저렇게 또 조합을 해 가면서 뭐 좀 이렇게 하는 그런 정도로 할 테니까 제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름대로 해석해 가지고 어디다 옮기든 하는 것도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주저리 제가 하던 작업을 그냥 보여주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뭐 필요하다면 지금 제가 작업하고 있던 그 로 데이터를 저는 로 데이터는 못 들어요 지금은 그 선관위에서 악용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아까 이런 어디가 있었나 도봉구였나 이 데이터는 못 드린다는 얘기예요. 이거 뭐 내가 고생을 해서도 그렇지만 이거 선관위에도 이걸 넣어주게 되면은 걔들은 나를 공격하거나 변명하는 용도로 이런 걸 활용할 거니까 이거는 못 내드리고 이 자료 정도는 이 자료 정도는 제가 뭐 여기 해당되는
열만, 이 열만 쭉 합해 가지고 보내드리면 보내드릴 수도 있는 거니까, 요 데이터는 어떤 의미인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달라고 하시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분석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하면 그 자료를 보내드릴 테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나? 아, 그렇죠. 요 데이터 요것만 전국에 254개를, 그것도 취합하는 문제가 민주당이랑 국힘이랑 딱 후보가 있는 경우만 추려야만 가능하겠죠. 뭐 진보 그 민주당이 안 나오거나 국힘이 안 나오거나 한 데를 또 다 뒤섞어 가지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요 숫자만 가지고 가가지고 그 도수분포표나 정규분포표라 그러나요? 정 아무튼 이렇게 쌍봉 그래프로 이거 그냥 숫자 다 민주당 이 숫자, 국힘당 이 숫자 이렇게 해가지고 전국 하면은 당일 관내 각각 254개씩이 나올 거 아닙니까? 뭐 좀 민주당이나 국힘이 없는 데를 빼더라도 최소한 230, 40개 데이터가 모아질 거거든요. 그거 가지고 점으로 찍어서 도수분포표나 뭐 정규분포표나 이런 거를 그리는 용도로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 그냥 여기 전체 시트 254개 중에 249개인가? 이거를 다 보내드리면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정규분포표 그리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그건 나중에 이제 전국 분석하면서 공부를 해서 그려지면 그려지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도수분포표까지가 밖에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어떤 분이 요 허용오차라고 그래요. 실내 구간 허용오차 뭐 해서 계산을 해 주셨었는데, 이것도 보세요. 20만 4천 표 중에 21만이죠. 21만 천이죠. 이거 합치면 21만 천 중에, 아니 여기 있네. 21만 4천 중에 샘플로 추출한 게 7,700이다. 그러면 이게 이것도 각 지역마다, 예? 맞나? 지금 4%거든요. 3.6% 이거만요. 그러니까 이 3.6%라는 데이터를 어떻게 보면 샘플링한 거 아닙니까? 그죠? 21만 4천 개 중에 7,704개를 사람이 수개표한 거니까, 그 3.6%를 샘플링해서 이 득표율을 적용해서 이 숫자를 계산했다. 이게 100%는 아니거든요. 이게 맞을 확률이. 그러면 이게 이 숫자가 맞을 확률이 몇 퍼센트에 뭐 플러스 마이너스 신뢰 구간 몇 퍼센트 이러면, 그런 거 정도는 제가 못하는 거니까, 그까지는 못하는 거니까, 그걸 분석해 주시겠다는 분이 있으면 저는 이 데이터 다 보내드리죠. 네. 그래서 이제 좀 분위기도 좀 이렇게 부정선거가 많이 노출되고 여러 사람이 얘기하고 하는 상황이니까, 종전보다는 이런 자료를 추천하거나 유포하고 하는 게 조금은 좀 덜 불편해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자료를 제공해 드릴 테니까 그거를 제가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보완해서, 그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쌍봉 그래프 같은 거를 그리신다 그러면, 그럼 뭐 그거 그냥 어디다가 뜬금없이 확 퍼뜨리는 것보다는 저한테도 알려주고 퍼뜨리면 좋죠. 뭐 그 정도, 제가 바라는 건 그 정도예요. 알려만 주고 어디든 퍼뜨려라. 예? 그리고 자료를 요청하면 뭐 공개적으로는 못 내놓지만 이메일에다가 뭐 사정 얘기를 적고 이러이러해서 뭐 시골 촌부를 돕고 싶다든지, 내가 분석해 보고 싶다든지 그런 사연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 정도 요 로 데이터는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또 50분이 다 돼가네요. 하여간, 오늘 일기 쓰듯이 계속 올리겠습니다. 천상 6월달은 넘어가야 될 것 같고, 어, 한 7월 중순, 여름 휴가, 본격 휴가 시작되기 전에 좀 홀가분하게 끝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아니다. 저기, 국힘 대표 전당대회, 대표 뽑는 전당대회가 7월 말이라고 그랬나요? 뭐, 언제였나? 그러니까, 그 전에라도 이게 딱 완성이 돼가지고, 4.10 총선이랑 대통령 선거가 딱 완성이 돼가지고, 그, 당대표 후보나, 예? 이런 사람들한테 좀 제공이 되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좀 힘이 실리고,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도 0.7%가 아니고 15%, 16% 이상 이겼던 겁니다. 이렇게 딱 들어가면 어,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밝히고자 하는 의지랑 또 그거를 기치로 내건 후보들을 그렇게 되면 지원할 동인이 더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좀 활용되게 하려면 아주 박차를 가해서 최대한 그 7월 중순 이전에 끝내는 걸 목표로 해서 가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서 같이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